장주는 지지물에 전선과 기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완목, 완금, 애자 등의 기기를 장치하는 공정인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는 전봇대라고 하죠. 이런 전봇대에 전선과 기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들을 장치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장주라고 하고요. 장주용 자재에는 첫 번째, 완금과 완금 밴드가 있습니다. 완금은 이렇게 전봇대에 가로로 놓여져 있는 것을 완금이라고 하고요. 이 완금은 가공전선, 여기서 이렇게 전선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애자 등을 치부하기 위한 자재입니다. 그리고 완금 밴드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완금을 이 콘크리트주에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를 완금 밴드, 다른 말로는 암밴드라고도 하고요. 암타이와 암타이 밴드는 이렇게 V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암타이라고 하는데요. 암타이는 이 완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암타이 밴드는 이 암타이를 이 콘크리트주에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입니다. 그리고 행거 밴드는 이렇게 변압기가 달려 있어요. 전봇대를 보시면 회색 통에 무언가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게 변압기인데요. 요 하나하나가 단상 변압기 하나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압기가 지금 2개만 그려놨는데 이 변압기를 이 콘크리트주에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를 행거 밴드라고 합니다. 또 레크는 저압 전선로에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할 때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가공 전선로의 완금 표준 길인데요. 이 완금은 2조와 3조가 있어요. 2조일 때 저압일 때는 900mm, 고압일 땐 1400mm, 특고압일 땐 1800mm고요. 3조에서의 저압은 1400mm, 고압은 1800mm, 특고압은 2400mm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선의 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선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건주입니다. 건주는 이 지지물을 땅에 세우는 공정을 건주라고 하고요. 전주 매설 깊이는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전체 길이가 16m 이하, 16m 초과나 20m 이하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15m 이하고 6.8kN 이하일 때는요. 전체 길이의 6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6분의 1 나오죠. 요거 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지선입니다. 지선이라고도 하고요. 이 지지선은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고 전선로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며 불평력 장력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합니다. 그리고 이 지선의 구비 조건은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이용해서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철탑에서는 이 지선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2분의 1 이상의 풍압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되고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4.31kN으로 하고요.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 3가닥 이선의 연선 또는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하고요. 지중 부분 및 지표상 0.3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전주 버팀대에 견고하게 붙여야 합니다.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지선 전주 버팀대는 지지선의 인장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요 내식성이라는 것은요, 부식이 일어나기 어려운 성질을 내식성이라고 합니다. 즉, 이 전선이 부식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지지선의 높이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5m 이상이어야 하는데 교통이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4.5m 이상이어야 되고요. 보도의 경우에는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지선 애자인데요. 구형 애자를 사용하고요. 지지선의 상부와 하부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서 지지선 중간에 시설하는 애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챕터 6, 고압 및 저압 배전반 공사입니다. 첫 번째로 배전반과 분전반의 시설인데요. 배전반은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전기를 받아서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전반은요, 배전반에서 전력을 받았으면 그 전력을 여러 곳으로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배하는 장치를 분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배전반에서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배전반은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전기를 받아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전반과 분전반의 시설은요,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이나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요.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만 공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 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에 과전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 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외 상황이고요.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있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전반과 분전반의 설치 장소는요,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전반 공사입니다. 배전반의 종류를 먼저 볼게요. 배전반의 종류로는 개방형 배전반, 반폐쇄식 배전반, 폐쇄식 배전반이 있는데요. 여기 개방형 배전반은 라이브 프런트식 배전반이라고도 하고요. 지시 계기류나 조작 개폐기, 계전기 등이 배전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배전반을 이야기합니다. 반폐쇄식 배전반은요, 데드 프런트형 배전반이라고도 하고요. 각종 기기류와 개폐기 조작 핸들만 배전반 표면에 나타나고 모든 기기류 및 개폐기와 충전 부분은 배전반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배전반을 이야기합니다. 폐쇄식 배전반은 큐비클형 배전반이라고 나오고요. 이 큐비클형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에 안전하여 신뢰도가 높아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됩니다. 변성기, 차단기 등의 주기기류, 조작 개폐기, 계전기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속재 상자 안에 조립하는 방식의 배전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도 읽어드렸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이 개방형은 표면에 모든 계전기나 조작 다 부착되어 있는 것을 개방형이라고 하고, 반폐쇄식은 표면에는 조작 핸들만, 나머지 기기류는 안쪽에, 그리고 폐쇄식은 모든 게 상자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변전 설비 구성 기기입니다. 단로기는요, DS라고 쓰기도 하고요. 고압 이상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의 접속 또는 분리를 위해 무전압이나 무전류에 가까운 상태에서 안전하게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특별고압이나 고압 차단기, 변압기, 콘덴서 등의 고압기기 1차 측에 취부해서 점검 및 수리할 때 회로를 분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피레기는요, 낙뢰 시 이상 전압으로부터 고압전로 및 주상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호장치이고요. 설치 장소는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 설치합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혹은 특고압 측에 설치하고요.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 인입구에 설치합니다.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도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영상변류기고요. 영상변류기는 ZCT 이렇게도 씁니다. 그리고 일선 지락 시 배터의 합이 0이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누전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이고요. 영상변류기 그 자체만으로는 검출 기능밖에 없지만 지락 계전기와 조합하여 누전하면 회로를 차단할 수 있고요. 저압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서 누전 시 전기를 차단하지만 고압에서는 영상변류기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CB로도 쓰고요. 이 서킷이 회로도 서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로 차단기라고 합니다. 먼저 유입 차단기는 기름유죠. 전로의 차단이 절연유를 매질로 해서 동작하는 차단기입니다. 소실 내에 아크열로 기름이 분해되면서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단열 팽창으로 아크를 냉각시켜 소호하여 차단합니다. 진공 차단기는 베큐um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VCB로도 쓰고요.
아크 발생 시 아크 생성물의 진공 중 급속한 확산을 이용해서 소화하는 차단기입니다. 높은 절연 내력을 가지고 있고 접촉자가 외기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아크에 의한 화재 염려가 없고 소형, 경량으로 구조가 간단해서 보수가 용이합니다. 가스 차단기는요, 전기 흐름이 차단이 뛰어난 SF6와 같은 특수한 기체, 즉 불활성 기체를 소매질로 하여 동작하는 차단기고요. 과전압의 발생이 적고 아크 소멸 후에 절연 회복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 가스 차단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기중 차단기입니다. 얘는 전기율에 의해서 접촉자 간의 개폐 동작이 공기 중에서 이상적으로 행해지는 차단기고요. 전류비를 고려해서 적용할 때 전류에 손실이 없도록 과전류를 미리 예측해서 자동적으로 회로를 개방하거나 수동적인 방법으로 회로를 개폐합니다. 공기 차단기입니다. 개방할 때 접촉자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아크를 강력한 압축 공기로 불어 소화하는 차단기입니다. 유입 차단기처럼 전류의 크기에 의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소호 능력을 갖고 있고요. 화재 위험성이 적고 차단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소호한다는 게 나오는데요. 이 소호 능력이란 건 이 아크를 제거하는 능력을 소호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차단기입니다. 아크와 차단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개 사이의 전자력에 의해서 아크를 소호실로 끌어넣어 동작하는 차단기고요. 아크와 지각으로 자개를 주어서 아크 슈트 안에 아크를 밀어넣고 늘어나게 함으로써 아크 전압을 증대시키고 냉각하여 소화하여 차단합니다.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전격 전류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과부하나 단락사고 시 과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차단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보호 개전기입니다. 먼저 보호 개전기의 구비 조건으로는 보호 동작이 정확하고 감도가 양호해야 하고요. 고장을 신속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하고 온도와 파형 등에 의한 오차가 적어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하더라도 특성이 변화하지 않아야 하고 보수 점검이 용이해야 하고 열적, 기계적으로 경고해야 하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 전력도 적어야 합니다. 보호 개전기의 종류입니다. 먼저 과전류 개전기, OCR이라고도 하고요. 일정 이상의 전류에 동작하고 배전 선로의 보호, 고장 감시용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일정한 전류 이상, 원래 흐르는 전류보다 많이 흐르면 그때 차단하는 개전기입니다. 부족 전류 개전기는요, 일정 값 이하의 전류에 동작하는 개전기입니다. 발전기나 변압기 계좌 회로에 필요한 개전기고요. 항상 시설하는 개전기는 아니에요. 과전압 개전기입니다. 일정 이상의 전압에 동작하고 발전기 과전압 보호, 비접지 개통 지락 보호에 사용합니다. 부족 전압 개전기입니다. 일정 값 이하의 전압에 동작하고 고장 감시 또는 선로나 발전기의 전압 감시용으로 사용합니다. 차동 개전기는요,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이에 의해서 동작됩니다. 변압기, 발전기, 송전 선로의 보호 장치에 사용됩니다. 부홀츠 개전기는요, 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는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절연유의 온도 상승 시 발생하는 유증기를 검출해서 경보 및 차단하기 위한 개전기고요. 보호 구간에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차이에 의해서 동작하는 개전기입니다. 재연결 개전기입니다. 개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연결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되고요. 송전 선로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을 일으킨 구간을 신속히 고속 차단해서 제거한 후 재투입시켜서 정전 구간을 단축시키는 개전기입니다. 선택지락 개전기입니다.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만을 선택 차단하는 개전기입니다. 보호 개전기의 시한 특성인데요. 순환시 개전기는 고장이 생기면 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개전기를 순환시 개전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정한시 개전기는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개전기를 이야기합니다. 반환시 개전기는 전류가 크면 동작 시간이 짧고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이 길어지는 개전기를 이야기합니다. 반환시 정한시 개전기는요, 일정 전류보다 작은 동안은 반환시 개전기, 일정 전류보다 커지면 정한시 개전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호 개전기 시험 유의사항입니다.
보호 계정기에 배치된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되고요. 임피던스 계정기는 미리 예열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시험회로 전선 연결 시에 교류와 직류를 확인하고 직류인 경우 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용 전원의 용량 계정기가 요구하는 전격 전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하고요. 계정기 시험 장비의 지시 범위의 적합성, 오차, 0점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력 퓨즈는요, 6.6kV 이상의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서 전로 및 기기의 단락 보호용 퓨즈입니다. 변압기 용량에 관계없이 채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압기 용량 300kVA 이상에서는 반드시 채용해야 되고요. 컷아웃 스위치는 COS라고도 하고요. 절연 내력이 높은 자기제 개폐기에 퓨즈를 장착한 소형 단극 개폐기입니다. 과전류 차단용으로 주로 변압기 1층에 각 상마다 취부하며 변압기 보호와 변압기 개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변압기 용량 300kVA까지만 채용 가능합니다. 전력용 콘덴서는요, 선로의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하와 병렬로 콘덴서를 설치합니다. 콘덴서는 앞선 전류가 흘러서 역률이 개선되므로 이것을 진상용 콘덴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분전반 공사입니다. 분전반은 이렇게 생겼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이 분전반의 시설 원칙 그리고 구비 조건은요, 분전반의 이면에는 배선기구를 배치하지 말아야 하고요. 난연성 합성 수지로 제작된 것은 두께 1.5mm 이상의 내아크여야 하고요. 강판재는 두께 1.2mm 이상, 그리고 가로 세로 길이가 30cm 이하인 경우 1mm 이상이어야 하고, 전압을 표시하는 평판을 각각 분기되는 차단기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전등 전말용 스위치는 전압 측 전선에 시설하여야 하고요. 소켓, 립세터클 등의 전선을 접속할 때는 접촉 측 전선을 베이스에, 전압 측 전선을 중심 접촉면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분전반 공사입니다. 분전반은 철제 캐비닛 안에 텀블러 스위치, 배선용 차단기, 나이프 스위치를 설치하고 내열 구조로 만든 것이 주로 사용됩니다. 분전반의 설치 위치는 중심 부근이고요. 각 층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하고 회로수가 6 이하인 경우 2개 층을 담당합니다. 분전반은 분기 회로의 길이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요. 접지 공사는 감전에 대한 보호 및 접지 시스템에 준하여 합니다. 이때 이 심벌, 분전반, 배전반, 제어반의 심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주세요.